이번 영상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디지털 머니어리 2.0의 구글 시트 버전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우선 간단히 머니어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혹시 내 월급이 어디로 사라지고 있는지,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 카드값을 결제하고 나면 남은 금액이 빵원이 된다거나 아니면 가계부를 어디에서부터 써야 될지 막막하다거나 한 달에 대체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정확한 금액을 모르고 계신 분, 그렇다면 이 영상을 시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아마도 이분들은 월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는 그런 니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머니어리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머니어리는 머니 플러스 다이어리의 약자로 매일 나의 돈의 흐름을 기록하는 가계부입니다. 일기 쓰듯 지출 내용만 적는 가계부가 아니라 세 단계로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가계부인데요. 먼저 이번 달에는 얼마나 사용을 할지, 나의 수입이 어느 정도인데 그중 어느 만큼을 지출하고 저축하고 투자할지 계획하는 이번 달 계획하기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나의 수입의 흐름을 기록함과 동시에 내가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돈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고 있는 항목이 있다면 함께 적어보고 각 결제와 연결된 계좌로 통장 쪼개기까지 해볼 수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수입 흐름도를 작성하게 되면 나의 수입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흐름이 눈에 잘 보이고요. 그리고 선저축 후 지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일 기록하기 파트인데요. 지출 내용만 기록하는 가계부가 아니라 우리의 짠테크로 발생한 수입, 그리고 새로 가입한 적금으로 들어오는 이자나 아니면 주식 투자로 인한 배당금 같은 것들도 기록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입뿐만 아니라 지출, 투자, 저축을 매주 기록하며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예요. 마지막으로 이번 달 회고하기인데요. 이번 달엔 얼마나 모였나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큼 가계부 작성하는 데 있어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은 없거든요. 이번 달 수입은 얼마인지, 지출은 얼마나 했는지, 저축이나 투자 비용들도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머니어리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해서 월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건데, 이와 더불어 각자 원하는 시점부터 가계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보통 시중에 있는 가계부는 매달 1일부터 가계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엔 월급날이 매달 21일이기 때문에 매달 1일부터 가계부를 작성하면 월급날인 21일부터 1일까지 공백을 어떻게 돈 관리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매달 1일부터 작성하는 게 편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분명 저와 같이 월급날부터 가계부를 작성하는 게 편한 분들도 계실 거고, 각자의 사정에 따라 가계부를 작성하는 일자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자 원하는 시점부터 자유롭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총 5개의 가계부를 만들었고, 이번에 만든 머니어리 2.0이 6번째 가계부인데요. 그동안 계속 가계부 작성 습관 모임을 운영하고 또 300명이 넘는 분들께 가계부에 대한 의견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구성을 보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든 머니어리 2.0이 가장 최신화되고 안정화된 가계부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누적 판매량이 약 2,500건 정도 되고, 그리고 이 가계부는 책으로도 출판을 했을 만큼 나름 시중에 있는 가계부와는 특별한 차이가 있는 그런 가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재테크를 소재로 인스타툰을 그리며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분들하고 꾸준히 소통을 해왔고, 또 가계부 작성 모임을 운영하고 증정 이벤트도 하면서 가계부 작성에 있어 어려워하는 분들의 의견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머니어리 2.0에 대한 소개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구글 시트 머니어리를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화면은 머니어리 2.0의 상세 페이지 화면인데요.
혹여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더보기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상세 페이지라도 먼저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 시트 머니얼 2.0을 구매하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두 가지 파일을 받으셨을 텐데요. 구글 시트 머니얼이는 두 가지 컬러 버전을 제공합니다. 하나는 쨍한 색감의 레트로 버전, 또 하나는 은은한 색깔의 파스텔 버전입니다. PDF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구글 시트 링크, 가이드북 링크, 샘플 시트 링크, 헬프데스크 링크가 있을 텐데요. 먼저 가이드북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시트 머니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북을 제공합니다. 가이드북은 총 21페이지 분량이고요. 최대한 내용을 이해하시기 쉽도록 적어 놓았으니 만약 구글 시트 머니얼 2.0을 구매하셨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가이드북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헬프데스크 링크를 통해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헬프데스크 링크는 먼지는 작업실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어 있고 해당 홈페이지에서 채널톡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샘플 시트 링크인데요. 샘플 시트 링크는 제가 임의로 샘플을 넣어 두었습니다. 커버에는 간단한 설명들이 있고 각 시트별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같이 구글 시트 머니얼을 작성을 해볼게요. 이 PDF 파일에서 구글 시트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글 시트 머니얼 2.0 원본 링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링크에서 파일에 사후 만들기를 선택하신 후 아래에 앱 스크립트 파일이 함께 복사됩니다가 뜨는지 확인을 하신 후 사본 생성을 하면 이렇게 여러분의 구글 시트로 불러와집니다. 구글 시트 머니얼이는 커버, 레디 시트, 월별 가계부 시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뉴얼 시트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 시트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버입니다. 커버에는 돈실먼지 인스타그램 링크를 포함해서 가계부를 쓰는 데 도움이 될 유튜브 링크, 가이드북 링크, 헬프데스크 링크들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시트 머니얼이 내에 각 시트로 연결할 수 있는 링크들도 삽입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첫 번째 달의 가계부로 이동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 셀을 클릭한 다음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바로 이동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구글 시트 머니얼을 사용하기 위한 간단한 가이드도 함께 적혀 있어요. 여기에 적혀 있는 가이드를 먼저 읽어보신 후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이미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보고 싶다 하시면 구글 시트 머니얼이 가이드북을 참고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이 영상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는 레디 시트예요. 현재 상황을 정리하는 페이지인데요. 가계부를 작성하기 전에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모두 정리하고 나의 자산 규모를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가계부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할 데이터들을 미리 세팅해야 하는 시트니까 꼭 가이드 설명에 따라서 데이터를 세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월별 가계부예요. 가계부 시작일자를 기준으로 첫 번째 달부터 12번째 달까지 총 1년간의 가계부를 작성하실 수 있는 시트입니다. 날짜가 기입되어 있지 않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만년형 가계부이기 때문에 각자 작성하고 싶은 시기에 맞추어 1년 가계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는 애뉴얼 시트 연간 변화 확인하기 페이지입니다. 1년간의 수입이나 지출 저축 투자액을 한눈에 확인하고 매달 모은 저축액과 지출액, 투자액 현황을 체크할 수 있는 시트인데요. 올해 목표 금액까지 더 얼마나 모아야 하나, 그리고 매달 저축률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우선 여기까지가 간단한 구글 시트 머니얼이 구성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머니얼을 작성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트에서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월별 가계부 시트와 애뉴얼 시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데이터가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이 칸을 모두 채워주셔야 하는데요. 참고로 월별 가계부에 샵 1, 샵 2, 샵 3과 같은 이 숫자는 1월, 2월, 3월을 뜻하는 게 아니라 가계부 작성 시작일자로부터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는 매달 1일부터 가계부를 쓰는 게 편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월급날인 21일이나 25일 등부터 가계부를 쓰는 게 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 관리하기 편한 날짜를 기준으로 1년 가계부를 설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10월 1일부터 가계부를 작성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0월 가계부 그리고 2023년 10월 1일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목표 저축액을 적어봅니다. 근데 어느 정도 금액을 목표로 잡아야 할지 아마 처음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럼 우선 이 아래 칸을 모두 채워보고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이 아래 칸은 수입, 지출, 저축, 투자로 관리할 카테고리를 정리하는 칸인데요. 각자 소비 패턴에 맞는 카테고리로 분류할 세부 카테고리를 적어봅니다. 참고로 고정 지출이나 생활비 지출은 수정이 불가능한 고정 데이터이고요. 월별 가계부에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수식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수입으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얻는 고정 수입이 있고 또 짠테크나 아니면 중고거래 같은 걸로 얻는 부수입도 있고 엔잡을 하면서 얻는 사업 수익 그리고 예적금 이자나 주식 투자 배당금으로 받는 금융 수입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4가지를 적어보겠습니다. 지출로는 엔잡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사업 지출이 있을 수 있고 또 예상치 못하게 사용하게 되는 기타 지출이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4가지를 적어볼게요. 저축으로는 예금, 적금, 파킹 통장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는 저는 주식 투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둔 세부 카테고리는 나중에 월별 가계부에서 데이터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또 지출을 기록할 때 어떤 지출인지 구분하는 항목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계부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이유 중 하나가 내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목표를 설정해서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빵원인데 갑자기 1년 안에 1억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한 달에 거의 800만원, 900만원의 돈을 모아야 하는 건데 만약 나의 수입이 200만원이라면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나의 현재 상황에 맞는 그런 목표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나의 현재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면 되냐를 위해 이 시트가 있는 거고 그 과정의 일환으로 금융자산과 카드를 총정리해보는 시트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가계부를 작성하기에 앞서 현재 내 은행 계좌엔 돈이 얼마나 있는지 증권계좌엔 돈이 얼마나 있는지 한 톨도 빠짐없이 작성을 해보고 또 현재 자산을 토대로 목표 저축액과 더불어 1년 뒤 예상 자산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금융자산 총정리부터 함께 작성을 해볼게요. 정리를 할 때에는 은행이나 증권계좌만 쓰는 게 아니라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서울페이와 같은 충전형 계좌도 함께 기록을 합니다. 미리 충전해둔 금액들로 인해 가계부에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될 거예요. 그리고 카드가 많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카드가 너무 많아서 어떤 카드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헷갈리고 그래서 결제를 할 때 그 혜택을 최대한으로 누리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카드의 혜택을 쭉 정리해보고
필요 없는 카드는 과감히 해지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때 한 가지 팁은 최근 3개월간 결제 내역을 토대로 내가 주로 어디에 많이 지출을 하고 있나 먼저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만약에 주로 먹는 데 돈을 많이 쓰고 카페 같은 데 돈을 많이 쓰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영화관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다. 그럼 사실 이 혜택 자체는 좋을 수 있지만 나에게 받는 혜택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걸러주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봅니다. 이렇게 금융자산이랑 카드들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작성한 내용은 나중에 이 월별 가계부를 작성할 때 결제 계좌가 금융자산 총정리에 적은 계좌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기도 하고 혹은 지출을 기록할 때 지출 수단으로 어떤 카드로 지출을 했는지 기록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니 금융자산 총정리와 카드는 꼭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출 카테고리 목록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세하게 나눠서 가계부를 작성하는 게 조금 버겁더라고요. 왜냐면 카테고리를 나누고 우리가 가계부를 쓰는 목적은 결국은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눈으로 보기 위함인데 카테고리를 세세하게 나누면 이번 달에는 영화관에 얼마를 썼고 뮤지컬을 보는데 얼마를 썼고 연극을 보는데 얼마를 썼구나 이것보다는 저한테는 이번 달엔 문화생활을 위해 얼마를 썼구나가 조금 더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내 돈이 어디에 나갔는지 확인하기 편하더라고요. 특히나 저희같이 사회초년생이라 돈을 쓰는 데가 한정이 되어 있고 4인 가구와 같은 인원이 많은 가정의 가계부를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출 카테고리를 너무 세세하게 구분하지 않아도 충분히 관리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비 스타일에 딱 맞는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게 이렇게 지출 카테고리 목록을 총 20개 적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이 데이터는 월별 가계부 시트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우선 한번 적어보고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카테고리를 나눠야 할지 모르겠다면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가 왜 궁금한지에 대해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평소에 너무 쇼핑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면 옷 쇼핑에 돈을 얼마나 쓰는지 궁금할 수 있고 평소에 너무 빵을 많이 먹는 것 같다면 빵에 돈을 얼마나 쓰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각자의 소비 스타일에 따라 스스로 확인하기 편한 기준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해 주시면 됩니다. 항목만 적어놓는 게 아니라 그 항목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 내용과 함께 적어두면 가계부를 작성하다가 이거는 어떤 항목으로 분류해야 되지? 헷갈릴 때 이 시트를 보면 되겠죠? 내 현재 자산이 어느 정도 있고 내가 지출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지출을 할지가 정해지면 한 달에 대략적으로 모을 수 있는 돈이 계산이 되실 텐데요. 이걸 토대로 1년 동안 얼마나 모을지 목표 저축액을 한번 적어봅니다. 저는 이 예시에서 목표 저축액을 600만 원으로 해볼게요. 여기까지가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데이터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만의 지출 내역 작성 규칙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를 사용하는 데 있어 영향을 주는 필수적인 데이터는 아니지만 일관된 규칙으로 가계부를 작성하기 위해 기록하는 칸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캐시백 할인받아서 구매를 했을 때 이거를 다음 달 수입으로 그 캐시백을 적어야 할지 아니면 이번 달 지출해서 그 금액만큼 빼고 적어야 될지 이런저런 고민이 드실 텐데요.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만의 지출 내역 작성 규칙을 미리 만들어 둡니다. 저도 한번 예시로 적어 볼게요. 이렇게 나만의 지출 내역 작성 규칙까지 작성을 하면 레디 시트에서 작성해야 할 내용은 끝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월별 가계부 시트로 넘어가 볼게요. 월별 가계부 시트는 크게 3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 처음에 상세 페이지와 함께 소개드렸던 것처럼 3스텝으로 작성하는 체계적인 가계부인 만큼 처음에 플랜, 이번 달 계획하기, 그 다음에 액션, 매일 기록하기, 마지막으로 리포트 이번 달 회고하기 이렇게 크게 3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계부 작성을 시작하는 첫날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플랜드 작성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함께 차근차근 작성을 해볼게요. 먼저 고정지출 모아보기입니다. 이번 달에 빠져나갈 정기결제, 할부, 구독비용 등을 작성해둡니다. 각 항목별로 빠져나가는 통장을 구분해두면 통장 잔액이 부족해서 납입이 연체되는 걸 방지할 수 있겠죠. 고정지출이 결제되는 날이 있지 않도록 결제일도 작성을 해볼게요. 이렇게 작성해둔 고정지출은 밑에서 수입 흐름도에 지출로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축 투자 모아보기인데요. 입금이나 적금이 있다면 이번 달 납입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기록을 해두고 혹시 꾸준히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종목이 있다면 그 부분도 여기에 작성을 해둡니다. 이렇게 작성한 저축과 투자 모아보기는 마찬가지로 수입 흐름도에서 저축, 투자 항목에 자동으로 기입이 됩니다. 참고로 배경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은 자동으로 입력되는 부분이라 따로 사용자가 한 번 더 기록을 할 필요가 없는 칸이니 이 부분 사용하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수입 흐름도를 작성할 차례인데요. 매달 가계부를 작성하는 첫날에 가장 먼저 할 일은 통장 쪼개기죠. 통장 쪼개기를 위해서 수입부터 지출, 투자, 저축 흐름을 한눈에 적어봅니다. 앞에서 고정 지출이나 저축, 투자 모아보기 항목에 작성했던 내용들은 자동으로 연동이 되니까 이외에 추가적으로 적어야 할 내용이 있을지만 보시면 되겠죠. 수입의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월급이 나오는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입이 매달 똑같은 금액이 나올 수는 없죠. 어떤 날에는 성과급이 있어서 조금 더 나왔을 수도 있고 어떤 달에는 연말정산 때문에 연말정산 추징금이 생기거나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월급이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입은 자동으로 기록되는 게 아니라 직접 입력을 해줍니다. 지출도 우리가 지금은 고정지출만 자동으로 적혀 있는데 고정지출 외에도 우리가 먹거나 놀거나 하는데 쓰는 용돈이 또 따로 있을 거예요. 그 용돈에 대한 지출도 함께 적어봅니다. 제가 미리 적어뒀던 샘플인데요. 여기 보시면 매일매일 지출을 기록을 하고 그 지출 기록과 함께 만약에 일부 할인을 받아 지출한 금액이 있다면 할인 금액과 할인 방법까지 함께 적어둡니다. 그리고 지출을 할 때에는 각각 지출 수단도 함께 기록을 해둡니다.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면서 생활비 지출 카테고리별 예산 대비 지출이 그래프로 표시가 돼요. 여기에서의 예산은 저희가 레디시트에서 미리 적어두었던 예상 대비해서 한 달 동안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카드별 사용 금액도 그래프로 보여주기 때문에 만약에 채워야 할 실적이 있는 카드가 있다면 해당 카드의 실적을 채웠는지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을 하면서 카드 사용할 때 참고를 할 수 있겠죠. 생활비 예산은 예산 대비 사용한 금액에 따라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잘 사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출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일상생활에서 분명 수입도 있고 투자나 저축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도 함께 작성을 해보는데요. 수입 기록에는 중고거래를 한 내용이나 아니면 주식 투자로 인한 배당금, 그리고 월급과 성과급, 일상생활에서의 앱테크 부수익이나 부업을 하면서 얻는 수익들도 함께 기록을 해둡니다. 이번 달에 예적금에 납입한 돈이 있거나 특정 주식을 매수했다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한 내역이 있다면 기록을 해둡니다. 그러면 이 위에서 실시간으로 나의 수입 대비해서 얼마나 지출하고 저축하고 투자했는지 원형 차트로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예상보다 수입이 많이 들어왔거나 절약을 잘해서 지출이 적어진 경우에는 남은 돈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번 달 회고하기 리포트인데요. 한 달 가계부를 작성한 마지막 날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칸이 자동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더 건드실 건 없고 눈으로 리포트를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요. 이번 달에 수입이 얼마나 있었고 지출과 저축, 투자는 어느 정도씩 했는지 마찬가지로 원형 차트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한눈에 보실 수 있고요.
카테고리별 생활비 지출은 예산 대비해서 얼마나 사용했는지도 라인 차트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회고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러한 부분들의 수입이 있었고 이러한 부분에 생활비 지출이나 고정지출, 사업지출, 기타 지출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만큼 저축을 했고 투자를 했구나를 볼 수 있는 수입 흐름도도 다 자동으로 기입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나의 각 계좌별 잔고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각 계좌별 잔액을 한번 기록을 해봅니다. 특히 증권 계좌의 경우 주식의 실시간 주가에 따라서 잔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서 적어요. 잔고 내 최종 잔액을 기준으로 이번 달에 모은 돈이 계산이 되어 상단에 표시가 됩니다. 지난달 잔고에 비해 이번 달 잔고가 얼마나 늘었는지 계산되는 칸이에요. 그리고 지출 기록을 했을 때 할인받은 금액들을 작성을 하신 경우에는 이 할인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이번 달에 얼마 정도를 아꼈다를 눈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가계부를 작성하는데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고 의욕이 생기겠죠. 마지막으로 연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애뉴얼 시트입니다. 1년 동안 나의 현재 자산은 얼마나 변화가 있었고 목표 자산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인데요. 1년간 수입과 지출, 저축, 투자의 변화를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동안 지출을 얼마나 했는지 저축률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년간 매달 수입, 지출, 저축, 투자는 어느 정도 금액을 했었는지 그래서 총 저축액은 얼마나 되는지도 눈으로 쭉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구글 시트 머니어리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 시트의 형태가 세로로 긴 형태이기 때문에 모바일 같은 데에서 아래로 쭉 내리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옆에 인덱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셀을 누르고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셀로 이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 활용하셔서 조금 더 편하게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뉴얼 시트뿐만 아니라 월별 시트나 아니면 레지 시트에도 모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팁은 인쇄 기능인데요. 인쇄를 하고자 하는 시트를 이렇게 범위를 선택한 다음에 파일에 인쇄, 그리고 현재 시트가 아니라 선택된 시트, 세로 모드, 여백을 좁게 해서 인쇄를 하시면 이렇게 한 페이지 내에 보기 좋게 인쇄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구글 시트 머니어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참고로 머니어리는 총 3가지 버전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책으로 된 머니어리가 있고 각종 인터넷 서점이나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보시는 이 구글 시트 머니어리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등 태블릿 PC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PDF 가계 3가지 버전의 머니어리 모두 구성은 동일하고 3스텝으로 작성한다는 점, 그리고 작성해야 할 내용들은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각 툴의 장점들을 살려서 구글 시트 머니어리의 경우 자동으로 수식을 입력해서 계산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PDF 가계부의 경우 수기 가계부 작성의 장점을 살려서 가계부를 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디자인을 구성을 했으니 각자 필요에 맞게 머니어리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사용하시다가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헬프데스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